로봇이 유튜브 영상을 수백만 개 보고 스스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니엘의 이 논문을 완전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건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로봇 AI는 영상을 봐도 뭔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존 로봇 AI는 영상을 보여줘도 스토리를 읽지 못했어요. 프레임을 나열할 뿐. 이 다음엔 뭔가 일어난다는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2025년까지 VLA 모델들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유니렐레가 어떻게 영상의 인과 구조를 학습하는지. 둘째, 기존 최강 모델 PIO Face AST를 10%치 차이로 뛰어넘은 수치의 의미. 셋째, 단일 모델 하나가 로봇 조작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커버한다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 논문 피구레를 직접 뜯어보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비님, 우선 기초부터 가야 할 것 같아요. VLA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좋아요. VLA는 Vision Language Action의 약자예요. 로봇이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세 단계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의 눈과 뇌와 손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델이에요. GPT가 텍스트를 처리하듯이 VLA는 로봇 신호를 처리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GPT가 단어를 받아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이 VLA는 카메라 영상과 언어 명령을 받아서 로봇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최근 2.3년간 로봇 A의 핵심 연구 트렌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 VLA 모델들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기존 VLA 모델들은 대부분 Vision Language Model, 즉 VLM의 일반적인 이해 능력에 의존해서 행동 신호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접근 방식이 시간 흐름, 즉 템포럴 구조와 인과관계를 버리는 결함이 있었어요. 시간 흐름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 영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봐요. 기존 모델은 그 영상을 그냥 이미지 프레임들의 나열로 처리해요.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3번 프레임. 그런데 1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3번이 생겼다는 인과 구조는 무시되는 거죠. 로봇이 영상을 봐도 스토리를 못 읽었다고 표현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아, 마치 책을 단어 하나하나 외우는 것처럼요. 문장 전체의 의미는 모르는 채로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한계가 생겼어요. 어떤 한계요? 유튜브 같은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기존 구조에서는 레이블이 붙은 로봇 조작 데이터만 쓸 수 있었거든요. 이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된 데이터요. 그럼 인터넷에 있는 수백만 개의 요리 영상, 조립 영상 같은 건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레이블된 로봇 데이터는 굉장히 희소하고 비싸게 수집되는 반면에 인터넷 비디오 데이터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요. 그런데 기존 VLA 구조로는 그 풍부한 데이터를 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게 VLA 발전을 가로막은 핵심 데이터 병목이었어요. 그리고 유니렐레이가 그 병목을 뚫은 거군요. 네, 이제 논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UniVLLA는 ArXiv 2025년 6월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저자는 유키 왕을 포함한 5인이에요. 논문 제목이 Unified Vision Language Action Model인데요.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비전, 언어, 행동을 하나의 이산 토큰 시퀀스로 통합해서 대규모 비디오로부터 인과 구조를 학습했다입니다. 이산 토큰 시퀀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요. GPT는 문장을 토큰이라는 작은 숫자 조각으로 쪼개요. 나는 밥을 먹었다를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요. 유니벨레는 이 원리를 이미지와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이미지도 토큰으로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이미지를 작은 패치들로 나눠서 각각을 숫자 코드로 변환하는 거예요. 행동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5cm 오른쪽으로 이동이라는 연속적인 값을 몇 가지 이산적인 카테고리로 변환하는 거죠. 이걸 이산 토큰화, 영어로 discrete tokeniz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미지도 언어도 행동도 전부 같은 형태의 숫자 토큰이 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신호를 같은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세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전 토큰을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autoregressive modeling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러면 GPT가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이 로봇이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장면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이 기계 유니벨레의 두 번째 핵심 기어인 월드 모델링 훈련이에요. World Modeling이요. 그게 뭔가요?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서 언어 구조를 배우잖아요. 유니엘레이는 대규모 비디오에서 다음 장면을 예측하면서 세계의 인과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컵을 테이블 끝으로 밀면 떨어진다. 물에 불을 대면 꺼진다. 이런 물리적 인과 법칙들이요. 그러면 유튜브 요리 영상을 보면서 재료를 이렇게 자르면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걸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배우는 거네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학습이 가능한 이유가 비디오의 시간 흐름 자체가 세계가 작동하는 인과 법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전 학습, 그 다음 월드 모델링 후 훈련,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로봇 정책 학습. 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그냥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핵심은 장기 태스크에서의 차이예요. 물체 집기 같은 단기 조작은 기존 모델도 잘해요. 그런데 식재료를 꺼내고 씻고 자르고 볶고 담아내는 순서가 연결된 장기 태스크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모델은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니까요. 맞아요. 기존 모델은 각 스텝을 독립적으로 처리해서 맥락이 끊기는데 유니니벨레이는 이전 장면의 인과 구조를 기억하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해요. 레시피를 외우는 것과 요리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훨씬 강하겠네요. 레시피를 잊어버려도 이유를 알면 스스로 복원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그 비유예요. 그래서 long horizon task, 즉 여러 단계가 연결된 복잡한 작업에서 유니벨레이가 특히 강점을 발휘해요. 그러면 이제 실험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했어요? 논문에서는 세 가지 주요 벤치마크를 사용했어요. 리베로, 갈빈, 그리고 심플랜 브리지입니다. 각각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엘리베러는 복잡한 순서형 조작 태스크 4가지 세트로 구성돼요.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들이라 장기 태스크 능력을 잘 측정해요. 샬로버이는 언어 조건부 연속 조작 벤치마크예요. 파란 물체를 빨간 상자 안에 넣어라 같은 언어 명령을 따르는 거죠. 심플랜 브리지는 실세계 환경으로의 전이를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예요. 세 가지 다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벤치마크만 잘하면 그 벤치마크에 과적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요. 세 환경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면 특정 환경에 튜닝된 게 아니라 진짜 범용 성능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엘리베러 벤치마크에서 유니벨레이가 평균 성공률 95.5%를 기록했어요. 95.5%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비교 대상을 보면 바로 느껴져요. 이전 최강 모델이었던 PAO 페이스가 85였죠. 유니빌레이가 10%를 앞선 거예요. 10% 차이가 그렇게 큰 건가요? 솔직히 숫자로만 보면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서요. 로봇 성능에서 10%는 엄청난 차이예요. 100번 작업할 때 10번을 더 성공한다는 뜻인데 실제 공장이나 서비스 환경에서 로봇이 10번 더 실패하면 그건 운용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95%가 넘어가면 실용적 배치 임계값에 근접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 95%가 넘으면 이제 실제로 쓸 수 있을지도라는 영역에 들어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한 수치 개선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신뢰성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벤치마크들은 어떻게 됐어요? CFEN과 심플앤브리지에서도 이전 최강 모델들을 significantly surpassing, 논문 표현 그대로 유의미하게 앞서는 성능을 보였어요. 세 벤치마크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세 개 다 1위요? 그러면 이건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진짜 범용 성능이라는 거네요. 논문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한 벤치마크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일관되게 강한 범용 성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시뮬레이션 얘기잖아요. 실물 로봇에서는요? 실물 에일러시아 로봇에도 적용했어요. 알로이에는 2중8 로봇인데
정밀한 조작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에요. 거기서도 broad applicability,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잠깐, 자율주행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이 논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에요. 로봇 팔 조작이랑 자율주행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도메인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로봇 팔은 3D 공간에서 물체를 짚고 옮기는 거고, 자율주행은 2D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일 모델 가중치 하나로 두 도메인을 모두 커버했어요. 하나의 가중치로요. 하나의 가중치로요. 로봇 조작도 자율주행도 같은 모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산 토큰 통합 구조 때문이에요. 로봇 팔의 행동 신호든 자동차의 조향 신호든 모두 이산 토큰으로 변환하면 동일한 형태가 돼요. 모델 입장에서는 그 토큰 시퀀스가 들어오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면 되는 거니까 도메인이 달라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언어 모델 기술을 로봇에 그대로 이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시각이 핵심이에요. LLM의 스케일링 법칙을 로봇에 이식한 거예요. 언어 모델이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강해지듯이 유니벨레이도 더 많은 비디오 데이터를 쓸수록 강해지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이산 토큰화가 멀티모달, 멀티 도메인 통합의 열쇠였군요. 정확해요. 월드 모델링이 인과 구조 학습의 열쇠라면 이산 토큰화는 멀티 도메인 통합의 열쇠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완벽한 건 아니죠. 한계는 뭔가요? 논문이 인정한 한계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산 토큰화의 정밀도 손실 문제예요. 정밀도 손실이요. 연속적인 행동 신호를 이산 토큰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돼요. 마치 고해상도 이미지를 압축하면 디테일이 날아가는 것처럼요. 이걸 양자화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조작 정확도가 희생될 수 있어요. 수술 로봇처럼 정말 정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속 행동 출력 방식과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범용성을 얻는 대신 극한의 정밀도는 양보한 거예요. 두 번째 한계는 실세계 일반화의 범위예요. 그럼 아직 연구 단계인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벤치마크 성능이 높다고 해서 실세계 배포 준비가 완료된 건 아니에요. 에일러하와 자율주행 적용이 broad applicability를 보였지만 환경 다양성과 물체 다양성에 대한 완전한 일반화는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해요. 논문 저자들도 이 점을 future work로 명시했어요. 현실적으로 짚어줘서 좋네요. 그러면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의미가 뭔가요? 범용 로봇 정책 모델의 가능성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로봇마다 작업마다 별도로 학습시켜야 했어요. 공장 로봇을 새 작업에 투입하려면 엄청난 재프로그래밍 비용이 들었죠. 그런데 유니비엘레이 같은 기반 모델이 있으면요? 파인 튜닝만으로 새 작업에 적응시킬 수 있어요. GPT-4가 나온 뒤로 많은 기업들이 처음부터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인 튜닝을 하잖아요. 로봇 세계에서도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봇의 GPT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다는 맥락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조 로봇 재프로그래밍 비용이 파인 튜닝 비용으로 대체되고 의료 서비스 로봇에서도 장기적으로 큰 함의가 있죠. 다만 현재는 가능성 단계이고 이 점은 과장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이 논문이 남긴 숙제는 뭔가요? 다음 연구 방향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유니비엘레가 답한 것만큼 새로운 질문을 남겼어요. 세 가지 방향이 보여요. 첫 번째는 더 정밀 이산 토큰화예요. 연속 표현과의 하이브리드로 정밀도와 범용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가 과제죠. 두 번째는요? 더 넓은 실세계 검증이에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물체에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데요. 뭔가요? 온라인 학습이에요. 배포 후에도 계속 학습하는 구조요. 지금은 학습하고 배포하는 방식인데 로봇이 현장에서 새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능력을 업데이트하는 미래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로봇이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보고 배우는 미래네요. 진짜 오프닝에서 말한 그대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논문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님, 오늘 영상을 3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니비엘레이는 비전, 언어, 행동을 이산 토큰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이 세 신호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두 번째, 월드 모델링 후 훈련으로 대규모 비디오에서 인과 구조를 학습해서 엘리베로 90.5%로 기존 최강 모델을 10%를 앞섰습니다. 세 번째, 단일 가중치 하나로 로봇 조작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커버한 것은 범용 로봇 정책 모델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완벽한 정리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니비엘레레에게 일일이 자리를 내어준 그 모델, 파이오 페이스D를 분석합니다. 두 모델이 어떻게 다른 철학으로 설계됐는지 그 구조적 차이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로봇이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요리를 배우는 날, 여러분은 몇 년 후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예측을 남겨주세요. 저는 비님이랑 내기 중인데, 여러분